이런 일은 향후로도 재발돼서는 안 되고 다 저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들께서도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음주운전에 경각심을 갖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죄송합니다. 예. 윤창호. 근데 이분은 지금 유체이탈 화법을 쓰고 있어요. 지금 지적을 하신 것처럼 저를 비롯하여 모든 국민들이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경각심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 음주운전한 사람은 본인이고 우리는 다 음주운전 안 했어요. 근데 무슨 경각심을 가지라는 거예요. 본인만 사과하면 되는데 왜 다른 국민들까지 끌고 가냐는 거죠. 이용주 의원 본인이 얘기했던 것처럼 음주운전이라는 거는 잠재적 살인이고 당시에 사고가 안 났던 것도 그냥 운이 좋았을 뿐이에요. 그렇죠. 본인이 살인행위라고 그래놓고 똑같은 짓을 해놓고는 그냥 저렇게 어물쩍 넘어가시면 어떡해요. 저는 저 태도를 보면서 뭔가 국민을 대표해서 일하는 사람이 아니라 뭐 국민 위에 있는 사람의 자세 같다. 좀 그런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네. 네, 음주운전은 살인이다라고 말을 하며 윤창호 법 발의에 앞장섰던 민주평화당 의원이 음주 단속에 걸려 물의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 의원은 죄송하다며 고개를 숙였지만 국민들의 비난은 거세지고 있는데요. 네, 한편 해경궁 김 씨 트위터 소유주 논란과 관련해서 이재명 경기지사의 부인 김혜경 씨가 오늘 경찰에 출석을 했는데요. 오늘 보다 자세한 내용을 전지현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이용주 의원 음주운전 살인이라며 윤창호법 공동 발의한 당사자 104명의 의원 중 한 명이었는데 그래서 이 음주운전의 논란이 더 거세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된 사건이냐면은 지난 31일 날 이용주 의원이 동료 의원들이랑 국감이 끝나고 여의도 모처에서 이렇게 회식 자리를 가졌다 그래요. 네. 오후 6시부터 10시쯤 끝났다고 하는데 그 자리에서 소주와 맥주가 이렇게 돌았답니다. 10시경 자리가 끝났어요. 근데 내가 소주랑 맥주를 먹었어요. 집에 가야 돼. 자가용은 있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대리기사 불러야 되겠죠? 네. 근데 대리기사를 부르는 게 맞는데 이용주 의원이 본인이 운전을 했다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여의도에서 어디까지나 운전을 했냐? 청담동 부근까지 운전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잠실 방면 올림픽대로를 지나는데 뒤에 있던 차가 보니까는 그 운전자가 이용주 의원인지는 몰랐겠죠. 이게 보니까 막 앞뒤로 막 들썩들썩 되게 위태위태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경찰에 차 번호랑 이런 거를 신고를 해서 경찰이 출동을 해가지고는 청담동 도로공원 쪽으로 이 차를 유인해서 의원님 이시네요. 한번 음주 측정해 봅시다 했더니 0.089%가 나왔다 그래요. 아시다시피 음주운전의 기준은 0.05%거든요. 네. 그리고 0.1%면은 면허 취소 사유예요. 그렇죠. 만약에 저기서 맥주 한 잔만 더 먹었으면 면허 취소 사유에 해당할 수 있었던 그런 사안이고 그런데 하필 이용주 의원이 이른바 윤창호법이라고 해가지고는 음주운전자에 대해서 처벌을 강화하고 음주운전 기준을 낮추는 그 법안에 공동 발의했던 사람 중에 하나라서 도대체 이 법안 발의가 진정성이 있었던 것이냐, 이게 보여주기 위한 쇼가 아니었냐, 이런 비판이 있습니다. 자, 이용주 의원 일단은 사과를 했는데요. 저희가 그 영상을 좀 보고 이야기를 다시 나눠보겠습니다. 경기가 어쨌든 간에 음주운전은 뭐 무엇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것이고 음주운전이 갖고 있는 사회적 폐해성이 무척 크다는 점에 대해서는 제가 깊이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일은 향후로도 재발돼서는 안 되고 다 저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들께서도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음주운전에 경각심을 갖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죄송합니다. 예. 윤창호. 네, 지금 저희가 사과 영상을 봤는데요. 죄송하고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라는 이야기도 있었지만 지금 이 부분, 그러니까 저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들이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경각심을 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라는 이 부분이 사실은 굉장히 논란이 되고 있어요. 저는 분명히 처음에 죄송합니다라는 말씀은 했지만은 저거는 사죄하는 사람의 태도가 아니에요. 사죄를 할 때는 대상이 분명하고 진정성이 배어나와야 돼요. 근데 이분은 지금 유체이탈 화법을 쓰고 있어요. 지금 지적을 하신 것처럼 저를 비롯하여 모든 국민들이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경각심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 음주운전한 사람은 본인이고 우리는 다 음주운전 안 했어요. 근데 무슨 경각심을 가지라는 거예요. 본인만 사과하면 되는데 왜 다른 국민들까지 끌고 가냐는 거죠. 이용주 의원 본인이 얘기했던 것처럼 음주운전이라는 거는 잠재적 살인이고 당시에 사고가 안 났던 것도 그냥 운이 좋았을 뿐이에요. 본인이 살인행위라고 그래놓고 똑같은
짓을 해놓고는 그냥 저렇게 어물쩍 넘어가시면 어떡해요. 저는 저 태도를 보면서 뭔가 국민을 대표해서 일하는 사람이 아니라 뭐 국민 위에 있는 사람의 자세 같다. 좀 그런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네, 네티즌들도 이제 반응이 실제로도 그렇고요. 자숙의 시간을 갖겠다는 사과만으로 이렇게 좀 어물쩍 넘어갈 일은 아닌 것 같긴 해요. 민주평화당 원내 수석부대표도 또 사직하기로 했네요. 당연히 사직을 네. 해야 되는 거고요. 근데 저는 의원직 유지하면서 원내 수석 부대표 자리 정도 사임한다고 해가지고 사직한다고 해가지고는 이 문제가 일단락 될 수 있을 건가 싶거든요. 물론 음주운전 뭐 초범이고 네. 사고가 안 났으면은 300만 원 이하 벌금형 정도로 그냥 넘어갈 수도 있어요. 뭐 예. 의원직을 유지하는 데는 문제는 없을 거예요. 네. 근데 이거 당 차원에서 좀 확실하게 이제까지 음주운전 가지고 어떤 당 차원에서 징계를 내린 적은 없다고 하더라고요. 예. 근데 음주운전에 대한 우리 사회 인식이 이렇게 바뀌고 있으면은 이번에야 좀 뭔가 보여줘야 되지 않겠냐. 그냥 뭐 원내 부대표 자리 사직한다고 해서 그냥 넘어갈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예, 그러니까 뭐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뭐 자숙의 시간을 갖는다, 뭐 단순히 원내 수석부대표 내려온다 이런 게 아니라 어떤 정치적인 책임을 좀 바라는 목소리가 사실 계속 나오고 있어요. 왜 연예인들 같은 경우에 음주운전 하면은 몇 년 동안 연예 활동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왜 자숙의 시간을 갖는 거는 연예인만 가져야 되고 뭐 국회의원은 계속 의원직을 유지하는데 무슨 자숙의 시간을 가지신다는 거예요. 저 말이 좀 어폐가 있는 거죠. 네. 그 윤창호 씨의 친구들 성명서를 내고 참담한 심경을 감출 수 없다 실망감을 보였는데 그 윤창호 법 발의 과정에서 또 감사의 편지를 보내기도 했잖아요, 실제로. 그 받은 네. 감사의 카드를 이용주 의원이 본인의 SNS에 올리기도 했어요. 뭐 그랬었죠. 물론 지금은 민망하고 부끄러우니까 삭제를 하긴 했지만은 그 윤창호 씨 누군지 아시죠? 22살의 젊은 청년이 부산에서. 군복무 중이고 네. 이 사람 참 이게 명석하고 꿈도 원대했던 사람 같아요. 나중에 군복무 끝나고 나서 나는 검사도 하고 국회의원도 하고 대통령도 할 거야 막 이런 포부까지 가지고 있었던 사람인데 음주운전 차량에 지금 안타깝게 뇌사 상태에 지금 네. 있다고 하는 거잖아요. 이분들이 그 윤창호법을 발의한 103명 국회의원들한테 일일이 감사 카드를 보내서 네. 법안 발의에 감사드립니다. 끝까지 부탁드립니다. 음주운전에 대한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좀 노력해 주세요. 이렇게 감사 카드를 보냈었어요. 그래서 이용주 의원이 이거를 본인의 SNS에다 게시를 하면서 음주운전은 살인행위다 이런 얘기까지 했었는데 참 이분들이 느끼는 허탈감도 그렇지만은 감사 카드를 안 쓴 저희 입장에서도 예. 참 이거는 허망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 윤창호 씨의 친구들, 뭐 가족들 허탈할 거는 뭐 더할 나위 없겠고 바라보는 국민들도 사실은 이렇게 말과 행동이 이렇게 달라서야 되겠느냐 그래요.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그 없어요. 아버님도 한마디 하셨죠. 네. 누구보다 이 음주운전의 폐해를 잘 아는 사람이 이렇다면은 예. 뭐 다른 사람들은 어떻겠냐. 그 이분 이용주 의원이 걸어온 행적을 보면은 그 지금 크게 다친 윤창호 씨가 꿈꿨던 그런 행적과 같잖아요. 사실 뭐 검사가 되고 국회의원이 되고 아들이 가고자 했던 길을 먼저 가셨던 분인데 이 사실을 아들이 알게 되면은 얼마나 허망하고 실망스러울까 이런 예. 말씀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요. 아무래도 이제 비판은 피할 수 없을 텐데 반복되는 이야기지만 우리나라 그 음주운전 처벌 기준이 너무 약하다 이런 지적이 계속되고 있거든요. 해외 사례와 비교해 본다고 하면 어떤 수준인가요? 그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자 이런 네. 얘기는 계속 나오고 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음주운전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거는 정말 운이 좋아서 어떻게 사고가 안 났을 뿐인데 그냥 뭐 처음에 한두 번 걸렸을 때까지는 뭐 과거에 어떤 사고도 안 났고 과거에 다른 전력도 없고 뭐 그러면은 300만 원 이하 벌금 정도로 끝나요. 이번에 이용주 의원 경우 같은 경우에도 이게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상황인데 물론 그 알코올 농도에 따라서 벌금형의 과중의 차이는 있거든요. 예. 그렇지만 어쨌거나 그냥 뭐 300만 원 이하의 벌금 정도에서 마무리될 거예요. 그리고 뭐 의원직을 유지하는데도 문제는 없고 금고 이상의 형이 아니기 때문에 예. 그런데 이제 해외 사례를 보면은 예. 노르웨이 같은 경우에는 음주운전을 하다가 뭐 한 차례 걸리면은 영구적으로 면허가 취소되기도 하고 우리나라 네. 같은 경우에는 한 번 면허가 취소됐다고 하더라도 일정 기간이 지나면 또 다시 취득을 할 수가 있거든요. 예. 그리고 또 뭐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음주운전으로 한 번 걸리면은 이 음주운전 자체를 살인행위나 마찬가지로 이렇게 보기도 하고 또 재밌는 거는 저쪽에 뭐 터키 같은 나라에는 음주운전으로 걸리면은 뭐 몇 킬로미터 떨어진 원거리에서 내리게 한 다음에 집까지 이렇게 걸어가게 하는
벌을 내린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뭐 어쨌거나 유형은 다르지만은 우리나라가 이런 해외에 비해서 음주운전에 대한 그 인식이 상당히 잘못된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까지 우리의 그 문화가 그랬던 것 같아요. 뭐 술을 먹고 한번 운전할 수도 있지 이렇게 가볍게 넘어갔던 것 같은데 상당히 잘못된 관행이죠. 또 이 음주운전을 보면 했던 사람이 계속해서 또 저지르기도 하잖아요. 실제로. 그게 한 번 네. 해도 잘 안 걸린다 그래요. 실제 이렇게 음주운전 경험이 있는 사람들을 상대로 네. 해서 설문조사를 했더니 내가 음주운전을 했을 때 걸린 적이 별로 없다고 대부분 대답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단속부터 처벌까지 전부 강화를 해야 될 것 같고 옆에 이렇게 같이 술을 마시면서 이 친구가 술을 먹고 운전을 자기가 직접 해간다는 걸 알면서도 말리지 않았던 사람들에게까지 예. 이렇게 방조범으로서의 책임을 확실하게 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예. 자, 저희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해경궁 김 씨 트위터 계정의 소유주 논란과 관련해서 이재명 경기지사의 부인이죠. 김혜경 씨가 오늘 경찰에 출석을 했습니다. 먼저 이 사건을 좀 간략하게 요약을 부탁드릴게요. 그러니까 HK킴이라는 계정으로 뭐 지난 대선, 그다음에 지난 도지사 경선, 그리고 올해 4월까지 해가지고는 문재인 대통령을 비방하거나 고 노무현 대통령을 비방하고 그리고 전해철 의원까지 비방하는 네. 이런 글들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이제 두 분이 이거를 가지고 고발을 했는데 나중에 전해철 의원 쪽은 이거를 취하를 했고 전해철 의원하고 또 이제 이정열 변호사라는 분 예. 있잖아요. 그 유명하신 분. 두 분이 이렇게 고발을 했던 그런 사안인데 뭐 이게 그러니까 이 트위터 계정을 가진 사람이 이재명 지사의 부인 김혜경 씨라는 거예요. 이분들의 주장은 네. 그렇게 보는 이유는 HK킴이거든요. 계정이. 그럼 김혜경 씨랑 이니셜이 같고 네. 트위터 계정에 드러난 전화번호를 볼 때 끝번호 뒷자리가 김혜경 씨의 번호와 일치한다.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나름의 근거를 가지고 김혜경 씨가 직접 안 썼을지도 모르니까 뭐 성명불상자 그리고 김혜경 해가지고는 이게 명예훼손죄다 해가지고는 경찰서에 고발을 해가지고는 예. 이 수사가 진행이 되고 있었는데 계정주가 누군지를 알면은 트위터 본사의 협조가 필요한데 네. 이게 우리나라랑 미국이랑 쌍방간에 똑같이 범죄가 되는 행위라면 어떤 형사사법 공조를 통해서 미국 경찰의 협력을 구할 수도 있을 텐데 이거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어떤 표현의 자유가 중시되기 때문에 이게 여의치가 않았어요. 예. 그래서 이 사건이 계속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이재명 지사의 팬카페를 운영했던 어떤 분이 나 이 계정 쓰는 사람을 알았는데 이 사람인 것 같다 하고 경찰에 가가지고 진술을 했어요. 근데 그분이 2011년부터 2016년까지 성남시장 운전기사로 근무했던 50대 남성이었거든요. 근데 이분이 말이 또 왔다 갔다 한 게 뭐냐면은 처음에 보도가 날 때는 계정주가 내가 맞다 이렇게 확인을 한 것으로 드러났었어요. 근데 나중에 경찰에 가서는 하도 많은 그때 계정을 만들어가지고는 나한테 이런 계정이 있었는지도 명확하지가 않고 내가 이런 글을 썼는지조차도 모르겠다 이렇게 부인을 했다 그래가지고는 예. 이번에 어쩔 수 없이 만약에 그 50대 남성이 계정 주임이 확실하고 그 사람이 글을 쓴 게 맞아 떨어졌다면 수사는 거기서 끝났을 텐데 네. 아직도 이게 누구인지 밝혀지지가 않았으니까 피고발인인 김혜경 씨를 결국 소환을 하게 된 겁니다. 네. 앞서 저희가 이제 화면에서 김혜경 씨 비춰진 모습을 잠깐 봤는데 죄송합니다라고 말을 하면서도 약간 얼굴엔 좀 옅은 미소라든지 여유가 좀 돋보였는데 어떻게 역시 그렇게 보셨죠? 근데 김혜경 씨 예. 속으로는 상당히 지금 답답하고 곤혹스럽겠지만 그런 거를 이렇게 표정으로 드러낼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결국 경찰 수사를 통해서 밝혀내야 되는 문제이기는 하지만 그냥 제 개인적으로는 생각으로는요. 네. 상식적으로 내가 이렇게 내 이니셜을 그대로 써가지고는 어떤 남편의 상대방, 같이 싸우는 상대방이잖아요. 어떤 정치적인 라이벌이 될 수도 있고 뭐 그런 사람들을 스스로 비방하는 글을 올렸을까 좀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것도 내 이름으로. 네. 그리고 후보 부인들은 보면은 되게 이렇게 대외적인 활동을 하지 SNS 활동은 캠프 내나 아니면 열성 지지자들이 하거든요. 예. 그때 이런 계정이 하나만 있는 것도 아니고 여러 명이 글을 쓸 수가 있어가지고는 이거를 확실하게 밝히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이게 계정주가 누군지를 알아도 네. 그 계정주가 이런 글을 안 썼을 수도 있고 예. 뭐 누가 이런 글을 쓰는 거를 목격자가 있는 것도 아니라면은 이 사건은 참 경찰이 물증을 확보하기가 어렵겠다 그런 생각도 듭니다. 예. 이 오늘 조사가 이제 2차 조사잖아요. 1차 조사 때는 비공개 소환을 했다가 이제 오늘은 공개 소환을 해서 이제 포토라인에 서는 모습까지 저희가 본 건데 이게 왜 이렇게 바뀌게 된 건가요? 그러니까 저번에 이게 비공개 소환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예. 그 김혜경 씨 측에서 조금 말이 다르기는 했어요. 한쪽에서는 뭐 수사가 다 끝나서 나왔다 그러고 경찰에서는 이게 언론에 알려졌다 그러면서 수사 도중에 나갔다 그랬잖아요. 예. 그래서 그 비공개 여부를
가지고 논란이 되는데 어차피 조사를 받을 거면은 김혜경 씨가 굳이 비공개라고 하더라도 기자들이 취재를 하다 보면 알아낼 수가 있으니까 그냥 공개 소환을 하자. 그냥 뭐 조사 남은 거 그냥 마무리를 하자. 이렇게 그냥 공개 소환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게 아닌가 싶어요. 근데 오늘 조사 중이라고 하는데 저는 이게 실체의 진실이 밝혀질 수 있을까 싶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단 트위터 본사에 그런 협조도 없고 뭐 경선 기간이라든지 선거 기간 중에 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런 SNS 활동을 하기 때문에 이게 과연 누군지를 밝힐 수 있을까 그런 부분에서는 의문이 듭니다. 그렇군요. 네, 경찰이 이재명 경기지사를 일부 혐의에 대해서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를 했는데 이 지사와 관련한 6가지 혐의, 기소 불기소 의견이 3대 3으로 갈렸는데 각각 좀 어떻게 정리가 됐나요? 일단 기소 의견으로 송치를 한 거는 친형 강제 입원하고 그다음에 뭐 검사 사칭권, 그다음에 대장동 개발 이익 환수 관련해 가서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는 부분이고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를 한 부분은 조폭 연루설, 그다음에 김부선 씨 관련 얘기, 일배 가입인데 김부선 씨 관련해가지고는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조사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지지가 않았거든요. 그래서 혐의가 없다, 죄가 안 된다기보다는 아직 조사가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넘어간 것으로 보면 될 것 같고 조폭 연루설이라는 거는 조폭 연루죄라는 게 따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 소문만 있을 수는 있지만은 이재명 지사가 조폭으로부터 어떤 뭐 정치 자금을 직접 받았거나 이 사람들이 이권을 취득하는데 관여했다는 증거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그다음에 일배 활동이라는 것도 일배 활동을 했으면은 그게 다 이력에 남을 거 아니에요, 기록에. 그런 증거를 찾을 수가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기소 의견으로 송치된 부분은 뭐 검사 사칭이라든지 이제 대장동 개발 이익 환수 같은 부분은 이게 증거로 확실히 드러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특히 이 대장동 개발 이익 같은 경우에는 이게 변환봉 위원장이 고발을 한 건인데 이재명 지사가 지난 이 지방선거에서 대장동 개발 이익이 한 5,500억 원 정도 남아가지고는 이거를 시흥시의 공원 부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부지를 매입하는 데 썼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실제 그런 개발 이익이 있었던 거는 거짓말이다 이런 얘기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확실히 증거로 나올 수 있는 부분이었는데 뭔가 경찰이 혐의점을 잡은 게 아닌가 싶고 그리고 친형 강제 입원 같은 경우에는 저번에 이재명 지사가 경찰 조사를 할 때 법리적으로 공방이 오고 왔던 부분이잖아요. 이것과 관련해서는 경찰이 당시에 그 이재명 지사의 신체와 자택을 압수수색하면서 영장에 뭐 형이 당시에 뭐 정신병력으로 치료를 받았다는 기록이 없고 그다음에 정신과 전문의와 대면한 적이 없다 뭐 이런 점을 근거로 삼았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재명 지사 측에서 확실하게 방어를 하지 못한 게 아닌가 뭐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럼 말씀하신 걸 종합해 보면 이 여배우 스캔들 의혹 같은 경우는 이후에 기소 의견으로 전환이 될 가능성도 있다고 아직 조사가 마무리되지 않았으니까 충분히 가능한 거죠. 근데 여배우 스캔들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없다는 것을 증명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있다, 그런 관계가 있었다는 쪽에서 뭔가 이렇게 움직일 수 없는 증거를 내려놔야 되는데 지금 오히려 이재명 지사 측에서 셀프 검증을 하고 더 이게 공격적으로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관건은 김부선 씨 측에서 뭔가 증거를 내야 돼요. 그렇게 되지 않는다면 이재명 지사는 이렇게 끝까지 부인을 할 거고 이거는 그냥 혐의 없음으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큽니다.